미루쿠님 지침 바랍니다. 독수리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남자분이시고 27살이시고요. 교제기간은 1년 4개월.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쿠님. 그동안 제안해주신 지침에 따라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상담도 꽤 받았나요? 예, 진짜 독수리님 엄청 무료 연애 진단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저는 8월 중순에 통보를 받고 그달 말까지 기다리다가 상대는 딱 한 달 되는 시점에 연애를 시작했네요. 그러고 잘 버티다가 어머니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그 후로 2달 뒤에 연락해보라고 하셔서 12월 말쯤에 전화를 걸었으나 거절한 상태고요. 그리고 2월 중순에 또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화음은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차단은 안 돼 있죠. 차단 풀려 있는 상태죠. 예, 통화음은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이 안 와서 카톡을 바로 보내보라고 하셔서 잘 지내라고 카톡 보냈는데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희 원인은 지루해진 데이트와 의무적인 연락으로 인해서 매력 부재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간간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기다리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상담해 주셨을 때 코치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상대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젠 제 마음도 확인을 하시나봐요. 이거는 충격적인 게 독수리님이 이제 상대방 여자친구의 마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확인을 하나 봅니다. 그게 개웃하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오래 걸린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 뿐이지 뭐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딱히 제 마음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4개월 정도면 보통 될 것 같았는데 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좀 더 기다려 봐야지 뭐. 예, 2개월 또 한 2, 3개월 있다가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죠. 아마도 여자친구분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락을 할 때 여자친구가 항상 나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레디 상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누구야 베티님인가 누구 있었잖아요. 여자 의사 분 있잖아요. 1년을 기다려서 만난 남자. 그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분 이제 방송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 사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도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럽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보통 한 4개월 지나면 연락을 받는데 말이죠. 좀 한 6개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안 되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한번 방법입니다. 자, 상대가 오히려 저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연들을 읽어보면 간혹 반응이 오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반해 저는 아무 이상 행동도 없습니다. 3월 7일 저녁에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방을 나간 건지 오히려 쿨하게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상대가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반응이나 진전이 없으니 좀 답답하기 시작하네요. 이게 읽지 않고 방을 나가도 이게 저도 나중에 이제 모 회원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제 소원나무님이 알려줬는데 이게 카톡을 안 읽고 방을 나가더라도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방을 나가도 일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죠? 소원나무님 맞는 정보죠.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이게 카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하는지 잘 알려줬습니다. 예, 맞죠? 그죠? 수블리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이건 수블리님도 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예. 2시간 뒤에 사라진대. 그래. 놀랍습니다. 이 카톡 만든 사람은 아나 모르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안 읽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고 나가도 이게 2시간 뒤에 사라진대요. 예, 무서워. 정확하죠. 예. 하도 아니시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수블리님도 전문가네. 이건 카톡 만든 사람은 알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궁금해서 알아보셨겠죠, 뭐. 예. 그러니까 계속
안 읽을 수가 없대요. 예. 자, 아무튼 카톡을 보냈는데 방을 나간 건지 이렇게 오히려 쿨하게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상대가 더 시간이 필요한 건가? 반응이나 진전이 없으니 좀 답답하기 시작하네요. 이거 보세요. 이제 김독수리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3월 7일날 보냈는데 이제 3월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자친구가 안 읽었어요, 이걸? 여자친구가 이것도 아직도 안 읽었어요? 안 읽었다고? 와, 이거 그거랑 비슷하네. 소원나무님이랑 비슷한데요? 소원나무님도 이걸 남자친구가 계속 안 읽더라고. 이거 안 읽는 방법이 있나봐요. 소원나무님도 그랬는데? 예. 이거 안 읽을 수가 있나? 안 읽고 2달째 있대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를 읽더라도 이걸 1에 사라지지 않게 만들고서 차단도 아니래요. 우리 소나무님은 잘 알고 있거든요. 차단인지 아닌지는 그거 보면 알아요. 그 어플도 있어요. 차단 확인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냅두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이런 건 진짜 이게 소원나무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김독수리님도 그러네. 동지가 생겼어요. 소원나무님 동지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네. 이렇게 동지가 생겼습니다. 아, 수블리님이 전문가다. 이게 수블리님 진짜 더 전문가인데. 봐봐요. 비행기 모드를 읽고 카톡을 끄고 비행기 모드 해제하면요. 아니십이 2달 지속이 된대요. 와. 근데 우리 수블리님 비행기 모드로 읽고 카톡을 끄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면 아니십이 2달 지속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진짜. 근데 소원나무님은 2달 지났으니까. 와, 대단하네. 전 남친한테 물어봤어요. 전 남친은 카카오톡 카카오 다니시나봐요. 소원나무님 아이폰은 1이 없어진대요. 좋은, 카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원 중에 카카오톡을 다니는 회사 직원이 저한테 수업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지금 이걸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사용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직원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직원이요. 옛날 회원이라 기억이 아마 전화번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따님 뭐 대단한 뭐 그런 거요. 자, 기다려 보세요. 예, 김독수리님 기다려 보시고 뭐 2달이나 3달 있다가 또 연락해 보시면 되죠. 계속 꾸준히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네. 6월달 다음 달에 6번째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집에 찾아가도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 이유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좀 직접 찾아가서 카톡 차단을 안 풀게 되면은 찾아가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현재는 뭐 차단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 보시죠. 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사이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저처럼 아예 무반응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원래 무반응이 기다리게 되는 거지, 반응이 오면은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진행을 하면 되죠. 다시 3개월 기다려 봐야 할까요? 예, 지금까지 코치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실천하며 여기까지 와서 조언해 주시면 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4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6달째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독수리님 되게 오래된 것 같았는데 아직 4달밖에 안 됐나요? 마지막 연락 후에. 자, 계속 다른 사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님 이제 멘탈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소우님 사연인데요. 소우님 사연은 뭐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또 상담해 드려야 돼요? 이거? 소우님 저번에 이거 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 근데 오랜만에 그때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했던 사연, 이거는 다 끝난 건데 이거 또 소개를 해줘야 되나요? 해주세요. 그죠? 같은 거 같은데요? 그죠? 같은 거 같은데요? 횡설수설하게 넘어갔어요? 음, 이 내용을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읽어봤거든요, 사실. 근데 소우님 사연 읽어봤는데 요 사연 내용 자체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블리님이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이 사연에 나와 있는 카톡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대략적인 개요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소우님이 이제 이게 몇 달 만에 연락했나? 이게 한 5달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5달 만에 이제 찾아간 건데, 이제 5달 만에 이제 아예 그 남자친구가 구미에 샀는데 구미로 찾아간 거예요. 이게 구미로 찾아간 내용입니다. 예. 3개월째 연락을 했는데 완전 일시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5달째 돼가지고 보통 내가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본 건데, 찾아가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우님이 연락이 너무 안 오고 완전히 지금 김독수리님처럼 반응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예, 연락이 구미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구미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고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았네요. 원래는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우님은 아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연락도 받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소우님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쌍수했냐? 그래서 쌍수했지. 그랬더니 잘했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땡큐. 그러고서 응응하고서 뭐야 나 봤어? 인사하지 몰랐다. 그러면 크크크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는 별 내용 없이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긍정적인 거는 이제 연락이 됐다는 거. 찾아갔더니 연락이 됐다는 거. 예,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고, 예, 아무튼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너무 오랜만에 무료 연애 진단에 올리네요. 제 사연 아시죠? 작년 10월 4일날 헤어지고 11월 4일까지 매달리고 선물 주고 편지 주고 지인한테 전 남친한테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끝낸 소우입니다. 현재 전 남친은 한 3개월 정도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고 저는 환승 이별을 당했어요.
전 남친은 저랑 헤어지고 2개월 만에 3명의 여자를 바꿨습니다. 네, 3개월 동안 2개월 만에 3명의 여자를 바꿔치웠습니다. 이 남자도 대단해요. 아무튼. 그러고 12월 초에 전 남친의 전 여친한테 연락이 소우님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냐고 문자가 왔었고, 그 뒤로 1월 3일날 휴대폰 바꾸면서 잘 지내냐고 연락했고, 반응이 좋아서 11월 18일날에 왠지 곱창 땡긴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날 밤 10시에 이렇게 왔어요. 먹어 크크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전남친 있는 지역으로 놀러 갔는데, 구미에 도착하자마자 위에 카톡 내용을처럼 보냈어요. 그리고 우연히 마주쳤죠. 유료 상담 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연락도 됐었네. 나는 아예 소우님이 연락이 아예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사실 소우님이 막 죽는 소리 하길래, 소우님이 아예 연락이 안 됐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연락이 중간중간 다 됐었네. 이게 연락을 안 받지도 않았네. 반응 좋아가지고 곱창 땡기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먹어 크크 이렇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반응이 있었네. 무반응은 아니었구나. 유료 상담 때 쌤한테 제가 마주칠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진짜 마주쳤어요. 구미에 내려가가지고 마주칠 것 같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진짜 마주쳤어요. 쌤 뭔가 안 마주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 또 에이 설마 마주치겠어 생각했는데 진짜 마주쳤어요. 이게 동네가 진짜 좁은가 봅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는 맨날 이게 인천하고, 저는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하고 서울에만 살아봤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마주치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동네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마주치기도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사람 마주치기도 하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지나가다 마주친대.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죠? 전 잘 몰라서. 아무튼 진짜 마주쳤어요. 저는 못 봤고 제 친구가 봤어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제 친구 얼굴을 보고 일 얘기하면서 열분을 통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전 남친이 저쪽으로 오고 있었대요. 전 남친이랑 저랑 좀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길 갔다가 멈췄대요. 그러고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걸어가니까 다시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놀라긴 했겠죠. 쟤 분명히 내 전 여자친구 같은데? 그러면서 진짠가?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이 여자 2명이서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뭐야 나 봤어? 인사하지라고 카톡을 했는데, 혹시 몰라 사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쌤 대박, 오늘 새벽 1시 51분에 소우야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왜요? 라고 답하니 일십했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먼 거리에서 쌍수를 알아볼 정도면 메인 눈을 가진 거는 거의 몽골인 아니에요, 몽골? 예.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본 거예요. 푸사를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쌍쌍 걸 어떻게 알아봐, 그죠? 자, 아무튼 신기한 일이 많은데요. 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남친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소은이 남자친구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남자친구의 반응이 나쁘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항상 이런 식이네. 원래 이 사람 스타일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소은님도 알 거야. 이 사람 스타일이 원래 이렇죠? 사람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반응이 안 좋다기보다는 원래 이 사람 스타일이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약간 대충 뭔가 사람 편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봤을 때 우뚝 서 있었다고 했는데 인사도 안 할 거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그럴까요? 급 보니까 너무 놀래서 그런 건가요? 얘 놀랬겠죠. 전 여자친구 자기가
눈을 의심했겠죠. 쟤 분명히 내 전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놀래서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질문 3번. 남친은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쿨한데 원래 성격이 좀 성격이나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소우님 사연을 갖다가 좀 상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아는데 이 남자가 약간 여자를 좀 편하게, 좋게 얘기하면 편하게 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막대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소우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도 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근데 약간 위험한 게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건 실제로 그게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좀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전 남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자, 네 번째 질문이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한 거겠죠? 술 먹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나고 한번 마음이 뜨끈뜨끈해졌겠죠. 그래서 연락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면은 그런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면은 상대방에게 연락도 해보게 되겠죠. 이제 조금씩 감질나게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남자, 여자를 막대하는 남자에게도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면 우리의 이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예, 선톡이 온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아니요, 다 보낸 거는 실수 아닙니다. 5번, 쌤이 보시기엔 이제 좀 진전이 있어 보이나요? 그냥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기도, 한번 보내서 이제 빌미 잡아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6번, 한 달 동안 또 길게 또 기다리게 되면 한 달 뒤에 또 뭐라고 연락해야 되나요? 그 다음 지침 좀 알려주세요. 이제 빌미를 잡아보세요. 한 달 뒤에 뭐 먹고 싶다, 뭐 구미에 뭐 맛있는 거 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보면 좋으냐면 이전에 올렸던 호랭이야님 사연, 호랭이야님이 빌미 잡은 거 있죠? 그거 보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고 그 내용은 데일리 성공일지에 있습니다. 예, 호랭이야님이 올려줬던 빌미잡기 대성공입니다. 이 미루코 매직입니다. 이 내용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달 뒤에 하시고요. 예,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미도님 사연. 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그 많던 그 무료 연애 진단이 다 사라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한참 많이 올라오더니. 자, 미도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아픈 손가락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 미도님. 이제 저 힘들까봐 무료 상담이 적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소우님은 좀 연락이 됐네. 그래도 김독수리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우님이 저 김독수리님은 사실은 더 연락이 아예 무응답이니까 그 5개월 지금 또 4개월 차고 두 번이나 연락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소우님은 좀 양호한 편인데요. 그래도 김독수리님은 내버려둬요. 그냥 손가락 해요. 그래도 우리 김독수리님 많이 멘탈 많이 좋아졌네. 전에는 그래도 많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야 돼요. 이런 아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장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아픔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자, 미도님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료연애 진단의 그 제목은 1년 만에 다시 연락한 여사친 미도님 사연.
이 사연도 되게 짧아요. 짝사랑 사연이고요. 남자분이시고 24살의 학생. 그리고 어, 본인 성격은 무뚝뚝하다고 하고요. 연애 경험은 1년 한 번. 그리고 상대방 스타일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일정 선을 바로 그어버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방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제 기간은 1년 동안 같은 학과 학년으로 동기로 지냈습니다. 자, 1년 전에 같은 학과 동기였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렇게 별일은 없었고 그냥 가끔씩 얘기나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선톡해서 2번 데이트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서 매력을 못 느꼈는지 다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고요. 지금 헤어져서 솔로인 지금 다시 그 친구가 생각나서 1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하루에 걸려 답장이 오네요. 아마도 저랑 연락하기 싫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또 그 여사친이랑 전 여친이 서로 인맥으로 엮여 있고 그 둘도 친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 제 단점을 듣거나 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랑 한번 호감도 개선하고 이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끈질기게 카톡을 해보고 해야 할까요? 제 방송 안 보셨나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이 여자분이 아마 본인이랑 안 사귀려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그 여사친이랑 전 여친이랑도 엮여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맥으로 엮여 있는데 내가 그거 뻔히 알고서는 이 사람이 호감 보이는 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호감 보이니까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좀 얘가 나한테 이게 끝나고 나서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좀 경계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요. 그 카톡 보내신 걸 갖다가 올리셔야지 제가 이게 왜 망했나라는 걸 한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도님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정보가 없어요. 카톡 내용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막 카톡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제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미도님은 나중에 카톡 내용을 갖다 캡처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부분에 망했어요. 카톡 요 부분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톡 내용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연락을 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단 우리는 연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보거나 이럴 때만 연락을 하는 거지 거의 매일 연락을 한다거나 누구나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높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연락이 잘 되면은 사랑이 더 커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나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미도님이 실제로도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매일 연락하는 방식 하지 말고요. 제 유튜브 강의로 제가 연락하는 법도 새롭게 올려드리기도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질문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짝사랑하는 사이에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 서로 연락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소셜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개인적으로 막 카톡을 많이 주고받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얼마나 사교적이고 내가 상대방 예를 들어서 내가 동기들과 자주 어울리고 학과 동기 중에 여자애들이랑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부담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도 좀 잘 지내야지 얘도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연락 하나도 안 하는데 걔한테만 맨날 연락해봐. 그럼 걔는 부담스럽지. 나한테 어떤 호감이 있다라는 걸 바로 알죠. 그러면은 여자는 가드를 올립니다. 야 네가 이제 나를 호감을 주는구나. 가드를 올리고 시작을 해요 게임을.
그러면 경계를 하면서 네가 날 좋아하니까 테스트를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 여자가. 이걸 갖다 전문 용어로 C 테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 강의로 또 설명도 해드릴게요. 아무튼 상대방에게 호감을 바로 표시하게 되면 걔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드를 올리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엄청 어려운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부정적인 테스트가 바로 날라옵니다. 그런 어려운 게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강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상황적으로 걔가 연애를 하지 못할 만한 상황도 크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에요. 인간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는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아지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네 집에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친구네 집 개가 존나 왕왕왕왕 짖어. 막 계속 짖어. 걔가 나한테 경계심이 심하죠. 근데 걔한테 내가 찾아가서 나 너 좋아해 하면서 강아지를 갖다가 번쩍 들어서 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물어요. 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무서워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잘 모르고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이 심한 상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남자들은 또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다가오면 상대방이 놀라서 피하고 밀어내는 방법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부터 차근차근히 접근을 해야 되죠. 관계는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외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했죠. 말씀해 드렸죠. 제외할 때랑도 똑같은 겁니다. 예, 상대방과 친해지는 방법은 조금씩 접근을 해나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카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카톡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좋아하지 않는 관계에선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텀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근데 이제 이 미도님은 제 강의 한 번도 안 보셨는지 이렇게 호감을 개선하고 싶으면 끈질기게 카톡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완전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포기하는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톡을 끈질기게 이어나가면은 그냥 어차피 차이는 게 뻔하니까 제가 이따가 강의로 주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연애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 주도권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들으시면요. 이런 행동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시간이 많이 있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고 제가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낄낄두부님 사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 이제 몇 개 없어요. 이제 무료 연애 진단이 텅 비었어. 이제 오늘 사연들이 대부분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낄낄두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제가 라이브로 방송 상담해 줄 줄 알고 오늘 첫 라이브를 들어왔습니까?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작년 10월부터 유튜브로 봤어요? 여러분들 뭐 사연 올리세요. 뭐 지금 뭐 몇 개 안 나왔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나왔어요. 이제 올리세요. 자, 낄낄두부님 한번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연애 진단에 올려준 사연이고요. 제목은 제외 헤어지고 4개월 반 만에 연락 일십입니다. 4개월 반 만에 연락했는데 일십 당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번 볼게요. 낄낄두부님의 사연이고 제외고 남자분이시고 29살에 사업 겸 예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자, 교제 기간은 거의 2년 정도 만났다고 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018년 10월 24일 날 헤어지고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미르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8일
밤 11시 50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라고. 이틀간 카톡을 읽지 않았고요. 3월 10일 날 오전 12시쯤 카톡을 읽은 것 같습니다. 어디 뭐 해외에 나갔었나봐요. 이틀 있다가 왜 읽지? 하루 만에 읽지도 않고. 이런 거 참 신기한 것 같아. 읽지 않다가 3월 10일 날 이건 뭡니까? 해외에 나갔었나? 현재 상황은 그러나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하지만 읽어주세요. 여러 번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초반 한두 번 헤어짐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잡았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는데 헤어지면 항상 옷을 가지러 온다고 잠시라도 보자고 이런 식으로 만나 잘 풀기도 했습니다. 항상 헤어지자고 말한 건 여자친구였고 초반 한두 번은 믿기지 않아서 제가 잡았지만 그 이후로부터도 저도 지쳤나 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저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잘못은 서로에게 있겠지만 첫 번째 제 능력적인 부분을 여자친구에게 오픈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랑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말하고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집안 오픈과 제가 얼만큼 모았는지 오픈을 하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나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뭘 어떤 걸 걱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추상적이네 내용이요. 여자분이 뭘 걱정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미래적인 것 갖다가 오픈을 해야 되나? 집안을 오픈하고 집안을 오픈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얼마를 모았는지를 오픈하는 게 필요했었나 싶어요. 그죠? 좀 그런 것 나중에 한번 봐요. 그거는 초반에 말하긴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잘 만나다가 여자친구의 폰을 몰래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시작이었고 그 후 여자친구가 다른 이에게 관심을 보인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여 제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것도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 카톡방에는 어머니께서 계셨는데 저에 대한 험담 등등 다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뭐 그렇다 이거 보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서로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이게 지금 본인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마 이해 못해요.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좋게 안 보이죠. 가식적으로 보이지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상대방의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하는 행동은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봤다고 오픈을 했고 그 친구는 당황한 나머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고 저는 붙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끝난 거죠.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을 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그런 행동을 한 걸 어떻게 그랬는데 만나. 내가 여태까지 욕하고 엄마랑 누나랑 같이 언니랑 같이 욕한 게 있는데 그거 갖다가 알면서 어떻게 이 남자친구 앞에서 당당히 즐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결국 헤어졌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만났다고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만남은 안 되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휴대폰은 본 적이 없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다가 어느 날 제가 준비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30일 남은 시점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자주 다투고 보자고 한 날에도 서로 싸우느라 못 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굽히고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풀리는 상황이겠지만 저도 헤어지기 30일 전 엄청 중요한 일 때문에 예민했지만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기분도 맞춰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화내는 티 정말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이게 서로 예민한 상황에선 떨어져 있는 게 답이지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낄끼두부님이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들으세요.
여러분들 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민하고 좀 지금 만나서 좋을 거 없다,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게 답입니다. 그 사람과 굳이 만나서 참고 앉아 있으면요 나중에 폭발을 해요. 그런 행동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낄낄빠빠님, 낄낄두분이. 아, 낄낄빠빠는,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건데, 제가 좀,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사귀는 동안 그녀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오빠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제 잘못이 뭐였는지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고 있었고요. 싸우고 싶지 않았고 정말 사랑하고 여러 번 헤어진 끝에 다시 사귀었으나 이런 부분은 넘기자라고요. 저는 원래 싸우면 바로바로 푸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아두는 스타일이에요. 옛날 것까지. 그러다 보니 저는 말을 아끼게 됐고 여튼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힘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저는 그걸 항상 받아줬습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로요. 예. 원래 저희는 주 3회씩 저희 집에 같이 있거나 주에 3, 4회씩 보는 커플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적당히 봐야죠. 제가 중요한 일 40일 전부터는 띄엄띄엄 봤고요. 그 친구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나마 각자 일에 집중하자는 식으로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잘못 만나서 그런 건인지 항상 붙어 있다가 잘 못 보니까 싸움이 자주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일 남기고 이틀 전 헤어졌습니다. 제가 얼핏 카톡 내용을 기억하는 건 여자친구분하고 카톡 내용 기억한 게 이겁니다. 나 오빠 케어하기 힘들어. 나도 케어 받고 싶어. 아니 너가 날 뭘 케어해 줬는데? 연인으로나 밥 먹었냐 상대를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케어야? 우리 생각할 시간 갖자. 생각할 시간? 헤어지자고? 응, 그래, 헤어지자. 더 이상 지친다. 중요한 일 앞두고 그런 말 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형식적인 거 아니야? 맞아, 형식적이야. 이제 그만 연락하자. 넌 나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만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일십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9년 3월 10일. 저는 4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녀를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가 들어오고 6명 정도 2번씩 다 만나봤는데 첫 대화 주고받을 때라던가 첫 만남을 통해 호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헤어진 그녀가 너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카톡 차단당한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틀 후 차단당한 건가? 저는 사귀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기념일이 되면 이 친구 가족분들 것까지 다 챙기고 편지도 쓰고 저는 술 좋아하지 않고 여자 문제로 걱정 끼친 적도 없고 연락 문제로 걱정 끼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오래 만나고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여자의 말이 옳다고 판단해요. 항상 이 친구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한마디 하거나 이 친구는 무안해하며 당황해합니다. 정말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타입입니다. 여자친구한테만요. 저는 제외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자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친구가 생각이 더 납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카톡을 씹은 경우에는 너무 허탈하네요. 연락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걸까요? 4개월 반 동안 강의를 짬날 때마다 틀어놓고 자면서 멘탈을 잡았습니다. 지금 막 엄청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허탈하네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니까요.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는 그녀에게 답장은 없고 저도 그 후로 잘 지내라고 보낸 후에 난 후에 연락은 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루코송님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제가 느껴지기는 뭐냐면 이 사연을 보고 좀 느껴지는 게 여자친구분이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가 좀 예민하고 좀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깨길 두부님처럼 착한 남자를 만났다가 좀 실증이 나서 헤어지거나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식의 만남이 만났다 헤어졌다가 반복된 것 같아요. 여자분이 제가 보기엔 좀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좀 예민하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착한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해서 의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형식적인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것도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더 큰 거는요, 의존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철학이 확고하고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루터기 나무 같은 느낌이 나야 돼. 어떤 통나무 같은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느낌이 철학이 확고하고 뭔가 멘탈이 확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깨깨두부님에게는 뭔가 내가 상대방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여자친구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인간, 내가 의존할 만한 인간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인간의 가치적인 판단은 내면 세계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안 받는 것도 그런 예민한 차원에서 생각이 듭니다. 좀 내버려 두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베티님인가, 그 사람이 만나려고 했던 여자 의사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좀 경계심이 많은 강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반 만에 연락했는데 안 받는 건요, 한번 찾아가 봐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누구야, 어디 깨이깨이두부님, 이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가 봐도 돼요. 근데 바로 찾아가지 말고 3월 12일 날 연락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2달이나 1달 반 이상 지나고서는 한번 찾아가 보면 아마 만나질 겁니다. 예. 혹시 알면요. 되셨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분들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근차근히 준비했던 강의들을 하나하나씩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미르코 2.0 강의, 그래서 처음으로 준비한 강의는 어머니 밥상 이론과 주도권 이론, 좀 개론에 대해서, 연애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주도권이 발생하는 이유와 갑을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타거나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요, 이 주도권이라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주도권이 발생을 하죠.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타거나 만남을 이어나가다 보면, 즉 사귀게 되다 보면요, 이제 주도권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연애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주도권이라는 게 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문제를 바로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죠. 좀 시소 같은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연인 관계나 인간관계라는 건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평평하게 서로 무게가 똑같으면 이게 균형이 맞춰서 이렇게 저울처럼, 시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 한쪽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어느 한쪽이라도 약간은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관계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연애를 꿈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노력해 주겠지.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애죠. 이걸 이상적인 연애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연애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연애라는 거예요. 동화 속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딱 50만큼 사랑할 테니까 너도 50만큼 노력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50만큼 내가 50만큼 연락을 할 테니까 너도 50만큼 노력해? 내가 너를 50만큼 생각을 할 테니까 너도 50만큼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가만히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떤지. 하루에도 어떤 상대방이 생각났다가 이 상대방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도 생각나고, 아니면 이 사람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가를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바이오리듬, 컨디션에 따라서도 변하기도 하고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로 잰 것처럼 딱 이만큼 사랑해야지 하고 정해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통제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이만큼 50만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정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 그래, 좀 좋아하면 안 돼? 응?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마음껏 좀 좋아야 좀 해보자. 예, 좋아하는 것도 이것도 뭐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아, 이거 좋아하는 것도 마음껏 좀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물론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예,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생겨요. 예, 행동이 문제입니다. 행동이 문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의 감정을 좋아한다는 말로 이거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걸 잘 못하죠. 이게 말을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행동하냐?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 연락을 해달라고 사정하고 연락 문제로 싸우고 만나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하는 행동들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의존을 한다거나 집착을 보인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면서 관계에 문제를 만들게 될 겁니다. 문제가 되면은 이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예. 다들 사랑한다고 한 번씩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되고, 말은 하되 행동을 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들 여러분들 저도 사랑합니다. 예. 네, 이런 것들 표현을 자주 하셔야지. 이런 사랑의 표현이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셔야지 이 욕구적인 차원에서도 해소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표현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막 닳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표현을 하셔야지 욕구적인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내에서는 회원들끼리 사랑한다는 얘기, 좋아한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소피아님 사랑합니다. 예. 아이, 우리 소블리님 사랑해요. 예. 러블리 JJ님 사랑합니다. 자,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의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건요, 그 사람의 행동 태도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내면 세계에서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밀어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바디 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잘 모르지만 자신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인간은 자신만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역 안을 함부로 침범을 하게 되면 상대방 기분이 나쁘고 그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역을 침범할 때는 조심히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 아침 여러분보다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아침 밥상을 챙겨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을 깨우고 밥 먹으라고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서 아침에 밥 먹고 가야지 회사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성적으로는 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거 되게 매우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행동은 뭐죠? 엄마 싫어, 나 안 먹는다고, 나 회사 늦었어, 그리고 막 싫다고 도망다니고 바쁘다고 차려놓은 밥상 그냥 무시하고 회사 가버리고, 기분 나쁠 때는 심지어 반찬 투정도 합니다. 예,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이렇게 반찬 투정 안 하면 다행이죠. 예, 부모 속이 아주 미어집니다. 예. 과연 근데 인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1000명에게 질문하면 1000명 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이 상대방의 경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가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행동, 즉 어머니 밥상에 대한 행동도 그렇고 물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인간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행위나 가치에 대해서. 그게 바로 어머니의 밥상이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베푸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엄마는 어떻게든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무시하고 상대방의 자식들에게 밥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서비스, 여러분이 귀찮아해도 제공되고 여러분들이 반찬 투정을 해도 이 어머니의 밥상은 제공됩니다. 자,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머니를 사랑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철저히 가치적인 판단만 할 뿐입니다. 그쵸?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철저히 이게 엄마든 아빠든 가치적인 판단만 해요. 어떤 상대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계속 꾸준히 제공하면 여러분들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감정은 되게 좋은데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자식들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강아지나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예요? 자식을 욕하거나 강아지를 욕하고 갖다 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런 행동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죠. 기준 없이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좋아할 때는 막 반찬 같은 거 잘 차려줬다가 기분 안 좋으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죠. 자, 이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건을 파는 마케팅에서도 사용이 돼요. 이런 가치적인 판단,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치적인 판단은 마케팅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홈쇼핑 보시면 아시죠? 홈쇼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상품입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이거 추가로 해서 드립니다. 이 시간대만 이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홈쇼핑 되게 그런 거에 어트랙티브 하지 않습니까? 마감 임박 이런 거 있죠. 한정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구별 없이 기준 없이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요. 어머님 밥상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럼 낮아진 가치를 어떻게 해야 해서 올릴 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의 그토록 원하는 제외가 쉬워지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 때도 많이 얘기해 드렸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강의를 또 준비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의 가치는 제3자의 기관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등급은 A다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생김새나 이런 외모는 제각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없이 행동하는지, 촐싹대는지, 줏대 없이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거나 이용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나 취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그 행동 태도에 따른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무조건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외모가 좋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기 쉬워지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막상 만나서 연락으로 스트레스 주고 매달리고 귀찮게 굴고 뭐 날 사랑하느냐 사랑 확인하려고 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어렵겠구나. 예, 지금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앞으로 같이 살면 어떻게 되지? 감당하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가 가치를 만든다. 주도권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고요. 좀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추가로 강의를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카페에다 글 남기시고요. 이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강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